수익은닉, 무더기, 민주정의 쌍특검이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추가 혐의가 씌워졌죠. 그리고 다음 달 첫 재판입니다. 어떤 추가 혐의일까요?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남욱, 정영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혐의입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 오는 5월 17일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1,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또 추가 혐의가 됐어요? 이거는 쉬운 혐의예요. 쉬운 혐의다.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부패방지법이었는데 부패방지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가 됐을 텐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성남의뜰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의뜰이 공정하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성남 도계공의 이제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내부 비밀이 유출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7,886억 이게 택지로 4,000억, 뭐 아파트로 3,700억, 그다음 수수료 140억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7,886억의 이득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고인이 5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유동규 외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렇게 그 5명이 피고인이 됐고요. 기소는 1월 16일 날 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판은 아마 이제 좀 많이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재판이냐 계속 진행되는 그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90억 원을 은닉하는 데 있어서 공범이다라는 혐의로 김만배 씨의 아내 등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제 김만배 대장동 불법 수익 390억 은닉 혐의 가담 공범 1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만배 씨의 부인도 들어가고요. 이한성,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이른바 오토바이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도 들어갑니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은닉하는데 가담을 했다. 그 돈을 숨겼다라는 거죠. 아내가 돈을 숨겨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내가 남편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숨기는데 가담을 해도 아내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처벌을 받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용의자가 도망가는데 네네.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가족이면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혐의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혐의가 3가지예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이렇게 숨겼다는 거죠. 아마 그게 제일 큰 혐의가 될 것 같고 증거 은닉과 인멸도 그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농지법 위반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제 공범으로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해가지고 나왔다가 또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가로 그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 사유가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하고 그 화천대유의 이사였던 최우양 씨는 이미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화천대유 초대 대표였던 이성문 변호사도 이번에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이것과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이긴 하지만 부부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같이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